제일 첫 번째는 내 땅을 어떤 규제가 있는지, 무슨 규제가 있는지, 내 땅에 있는 규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토지의 개발은 규제가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고, 땅의 사용은 사용의 가치이며, 땅을 산다는 것은 땅의 사용의 권한을 사는 것이다. 사용의 권한을 사는 것. 부동산은 사용의 권한을 사는 겁니다. 내 땅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땅에 대한 사용의 권한은 법, 시행령, 조례, 다음에 마지막에 담당자의 주관까지 합쳐서 개발의 방법과 규모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법도 중요하고 시행령도 중요하고 조례도 중요하지만은 담당자의 주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즉 OX 논리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의 개발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OX의 논리보다는 그 법규에 맞춰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의 주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의 주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법과 조례를 가지고 시행령을 가지고 어떤 땅에 개발하는 법규를 찾아내서 그 법규와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법과 시행령과 조례가 있는데 하나를 일맥상통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법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딪히는 경우에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내가 어떤 법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냐, 이 법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 법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렇게 결정되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집회와 결세의 법이 허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종교의 자유도 있고 집회의 자유도 있으니까 그 모여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모이지를 못하게끔 했죠.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같이 모이다 보니까 모이지 말으라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소송을 냈죠. 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못 모이게 하느냐. 그러면 소송을 내면 판사님이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한 법률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코로나를 새로 만들어진 법 갖고 결정을 합니까? 어떤 거 갖고 결정해요? 어떤 거 갖고 결정하죠? 그 담당자의 주관이라는 겁니다. 판사님의 주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어떤 땅에 인허가를 받는 것도 그렇게 담당자의 주관이 결정이 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재는 없습니다. 토지 규제의 종류별 정리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땅에 대한 규제의 원칙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가 된 것을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편하고 빨리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
대한민국의 땅에는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됩니다.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 지역이 있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뭐 농림 지역도 있고 관리 지역도 있고 계획 관리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주거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용도 지역에서 탈락을 하면 아예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서부터 무슨 지역에는 건물 짓지를 못한다. 상업용 건물은 짓지를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용도 지역에 의해서 처음부터 규제가 딱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은 태어날 때부터 등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사람이 금을 그어서 규제를 어떤다? 등급별로 다 만들어놨죠. 뭘로? 용도 지역이라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용도 지역에 맞지 않으면 개발을 못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용도 지역이 맞지가 않아서 건물을 못 짓는다고 했을 때는 누구도 못 짓는 것인데 제일 먼저 그렇게도 지을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저기 뭐 정선 카지노 가보셨어요? 거기서 다 같이 안 가본 거예요? 못 가본 거예요? 이게 정선 카지노라는 것은 공익용 산지였었죠.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산쪽 아닙니까? 거기 절대로 그런 건물을 못 짓게끔 돼 있거든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죠. 폐탄광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곳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법이 정하게끔 되면 그러면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 자,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하나씩 있다. 그 용도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이미 정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금수, 은수, 흑수로 태어났다고 하듯이 땅은 이미 사람들이 금을 그어서 금수, 은수, 흑수로 뭐야? 땅은 다 나누어 놨다. 이게 뭐야?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규제가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규제가 뭐냐면 용도지구라는 규제입니다. 용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건물을 짓는 것을 규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언제? 필요한 경우에. 수원에 가보셨어요? 수원에 가면 비행장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원에 있는 비행장 옆에 5km 이내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다 보니까 어디에는 몇 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 이게 뭐랄까? 용도지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뭘로? 조례로. 그런데 대부분이 뭘 갖고 규제를 하냐면 건물을 짓는 걸 갖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에 대한 규제입니다. 용도지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건축물의 규제를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지구가 규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번에 뭐죠?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용도 구역도 용도 지구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구역은, 용도 지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건물을 규제를 하는 것인데, 용도 구역은 국가에서 법으로 땅의 사용을, 필요한 경우에 땅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데, 거기는 특별히 이런 거는 땅을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땅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에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용도 지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만들어졌고, 거기에 만들어진 거에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짓는 거에 규제를 하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를 하는 것이 용도지구. 법에서 땅의 규제를, 필요한 경우에 땅의 규제를 하는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조례로 규제를 하는 거고, 구역은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고, 지구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고, 구역은 땅의 사용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법령이다. 타법령. 우리 이육재 사장님께서 땅을 하나 사신 게 있고, 우리 사장님께서 땅을 하나 사셨는데, 두 분이 다 똑같이 땅을 샀는데, 무슨 땅을 샀냐면 계획관리지역 땅을 샀어요. 근데 이혁재 사장님이 땅을 사신 곳 옆에는 문화재가 있고, 사장님이 땅을 계획관리지역 산 곳 옆에는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땅에 대한 규제는 아닌데,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타법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내 땅 자체에 대한 처음부터 규제는 거고, 용도 타법령은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당하는 겁니다. 내 옆에 뭐가 있다? 군사시설이 있다. 내 옆에 뭐가 있다? 문화재가 있다. 내 옆에 뭐가 있다? 학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야? 타법령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규제에 대한 그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이 있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등급이 있는 겁니다. 땅이. 상업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는 국가 그 차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 자체에 등급을 매겨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지 딱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허락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건물을 규제를 하는 것이 용도지구, 필요한 경우에 법으로 땅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용도구역. 내 땅 자체에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보면 내 땅 자체에. 근데 타법령은 내 땅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겁니다. 내 땅 옆에 학교가 있다. 내 땅 옆에 군사시설이 있다. 내 땅 옆에 문화재가 있다. 이런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것이, 이게 뭐예요? 타법령이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를 필요에 따라서 아 이거 무슨 규제 이렇게 알아가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 있고 그 다음에가 개발 행위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 제가 지금 잠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강의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들으세요.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저희들의 법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제 천황의 명으로 만들어진 법이 대부분이었었는데 그거를 박정희 정부에서 고쳐서 건축법도 만들고 도시계획법도 만들고 국토위원관리법도 만들고 지적법도 만들고 여러 법이 새로 태어나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쭉 왔다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쭉 왔는데 그 다음에 크게 법을 하나 좀 바꿨던 것이 언제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박정희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넘어오는 것이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6년이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는 우리가 100불이 안 됐을 정도의 우리 경제적 능력이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10,000불이 넘어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00불에서부터 10,000불의 차이가 났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여러 정권이 있었는데 부동산에 이게 가는 법률을 바꾸지 않았다가 100불에서부터 10,000불이 되고 난 다음서부터 김대중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한 토지에 관한 법을 바꾸게끔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박정희 정부에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그걸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당선이 되시고 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고심을 했던 게 뭐냐면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방지? 난개발 방지. 박정희 정부 때는 집도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집만 있었으면 됐다. 어떻게든지 집만 만들어 집을 지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는 우리가 10,000불 이상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만 있어도 안 되고 뭐가 필요해? 집안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집에 사람이 사는 곳에 뭐는 병원도 필요하죠. 공원도 필요하죠. 학교도 필요하죠. 상점도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어떤다? 같이 만들어지 집만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개발행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 개발행위. 개발행위라는 것은 보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건축법에서는 내가 건물을 이렇게 쓰다가 용도 변경하면 건축허가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죠. 허가를 받아서 써야 되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땅을 이런 목적으로 쓰다가 이렇게 써도 용도 변경 허가가 아니라 그냥 목적만 바꾸면 되는 거야. 내가 쓰는 걸 그냥 바꿔버리면 됐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드는 것이 뭐에 대한 방지냐면 난개발에 대한 방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지. 뜻을 들으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임야를 사서 농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농지를 샀죠? 그럼 제가 뭘 하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끝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개발행 허가를 조건이 사기 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질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기 때문에 농지에다가 집을 질 때 그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을 배수로를 다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배수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보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도 그냥 허가를 받는 거예요, 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지어놓고 배수로가 없으니까 저기 동네에 있는 배수로까지 한 500m, 700m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시에서 만들어 놓은 배수로에다 연기를 못하고 그 앞에만 또랑으로 그냥 내보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물이 전부 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밑에 논이나 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얘기는 그렇게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다시 말하면 땅에 집을 질 때는 네가 배수를 만들고 네가 도로도 만들고 다 기반시설을 네 돈으로 만들어서 집을 져라 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난제발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난개발을 없애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규제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가 어떤 땅에 무슨 땅에 농지나 임야에 뭐를 지려면 집을 지려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네가 만들어라. 기반시설 제일 큰 게 뭐예요? 도로, 전기, 배수로, 수도 이런 것이 뭐예요?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기반시설을 당신이 돈을 대라.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있거든요. 어떤 땅은 개발행위 허가 받고 어떤 땅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요. 어떤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땅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지목이 대지인 땅이 대지가 뭐가 대지예요? 네?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집을 지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었었던 게 때문에 이미 그 집을 지었을 때는 도로도 있고 그 배수로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대지화돼 있는 땅, 대지화돼 있는 땅은 뭐냐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이런 땅은 이미 옛날에 집을 하나 지었었지 않습니까? 창고용지 이런 거, 공장용지 이런 것은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양해주를 내줘요. 근데 지금 얘기한 5가지 지목이 아닌, 그러니까 집을 하나도 한 번도 짓지 않았던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개발행위의 조건이 뭐냐면 배수로와 도로 당신이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골에 어떤 땅을 사서 집을 하나 지으려 했더니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승낙서 받아오십시오. 도로 사용승낙서 받아오십시오.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집 하나 시골에 집 하나 허가를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동네다가 집을 지면 거기에 나온 오수나 우수나 이런 것을 그쪽 안에서 다 처리를 해야지 그냥 처리 안 하는 식으로 집을 짓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개발행 허가 배수로나 도로나 네가 만들어라 이럽니다. 오수를 특히 만들어라. 도로와 오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이
김대중 정부 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맞게끔 해서 어떤 땅에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채석을 하거나 토지를 분할을 하거나 이런 걸 전부 다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질 때 배수로와 진입도로를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아와서 거기다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배수로하고 도로까지 다 책임져서 만들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목에 의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법에서 지목이 몇 가지로 돼 있죠? 몇 가지예요? 29가지예요. 28가지였는데 야영장이 하나 늘어나서 29가지가 됐습니다. 29가지의 지목 중에서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이 있어요.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 제일 대표적인 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죠. 지목에 의해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지목에 의해서 받는 것이 공원법,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은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은 지목에 의해서 다시 변경하게끔 되면 그 법에 의한 규제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를 전용을 해서 집을 지려면 농지법을 적용받는 거고 임야를 가지고 애를 적용해서 집을 지려면 산지관리법을 적용받고 개발행위가 받고 그다음에 건축법을 적용받듯이 지목이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그 특별법을 적용을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잡종지에다 집을 짓는다. 그럼 잡종지라는 지목에 대해서 특별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농지나 임야에다 집을 짓겠다 할 때는 지목에서 산지관리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고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적용받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받는. 그러니까 지목에 의해서 또 한 번 규제를 받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에 따라서. 맨 마지막인데 이제 현황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황.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낼 때 기본이 배수로나 도로를 만들어놓는 건 기본이고 현황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경사도가 25도 이상 된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지 않는다. 인목본수도 나무가 오랫동안 많이 심어져 있는 땅은 그 개발하려면 나무를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비우는 것은 쉽지만은 그 나무를 자라게끔 하는 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무를 20년, 30년을 돈 많이 갖다 준다고 나무가 금방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목본수, 나무가 이미 많이 자라져 있는 것은 개발하지 말아라. 이런 것에 의해서 제일 먼저 경사도와 인목본수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세 번째가 또 하나 규제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높이입니다. 높이. 일정 규모 높이 이상 되는 것은 개발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옥재 사장님은 어떻게 서울에서 학교 다니셨어요? 네. 그럼 옛날에 남산에 외인 아파트 있는 거 기억하세요? 네. 제가 그 젊었을 때에 외인 아파트에 뭐 저기 뭐야 식탁하고 뭐 의자를 주문해서 갖다가 주느라고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 경치가 기가 막히더구만. 그 남산 꼭대기 아파트 10몇 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시내를 다 보러다가 기가 막히더구만.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는 데를 거기다가 임대를 주고 달러를 받아서 임대 소득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남산에 있는 외인 아파트 허물어 버렸죠. 지금 없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하얏트 호텔도 허물어야 돼요. 그 저쪽에서 보면 하얏트 호텔이 그 남산에 한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허물지를 못하고 있는데 보면 일단 이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때에 일정 규모 높이 이상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개예요. 제일 먼저 보면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이 세 개를 이게 뭐냐면 현황에 대한 규제라는 겁니다. 현황에 대한 28개의 지목 중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땅, 다시 말하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뭐 이렇게 대지화되어 있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지만은 29개 중에서 그 5개의 지목을 빼놓은 곳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끔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도 보게끔 돼서 이 규제가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에 있는 7개의 규제가 거의 대부분의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 지역, 이제 오늘 이제 강의할 게 용도 지역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고 용도 지역은 어떤 규제가 있고 용도 구역은 어떻게 있는데 용도 지역에 보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무슨 용도 지역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도 지역이라는 건 나오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냈느냐는 거고 다음 시간엔 찾아낸 것의 그 글씨의 뜻이 무슨 규제를 한다는 것은 다음 시간이고 오늘은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